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가 엔비디아의 H20을 위협할 수 있는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주말 큰 폭으로 떨어졌죠. 엔비디아 약세에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소식까지 겹쳐서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심도 약화됐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미중 간의 경쟁, 그리고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위협과 기회 요인 두 분과 따져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반도체 회사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는데 중국 때문이었죠. 다행스럽게 오늘 조금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주환 박사님, 주가가 조금 출렁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4.65%가 하락을 했는데 네. 아주 컸죠. 오늘 아직까지 1.5에서 1.6% 정도 상승이니까 사실은 회복이 훨씬 못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제 2.73% 하락했는데 오늘 한 2.4에서 2.5%. 사실은 상당 부분을 만회를 한 상태여서 삼성전자. 아무래도 양사 간의 이제 주가에서 회복 속도, 온도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급락, 오늘 이게 조금 회복세. 이 중국 알리바바 소식에 또 반도체 장비,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규제했다는 영향을 받아서 지금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우선 미 상무부가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과 공장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규제 예외를 뒀는데 이제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영향이 그렇게 타격이 큰지, 소장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미국이 언발에 오줌두기 하는 거다. 그 타격은 주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낸드든 디램이든 이것이 미국이 본토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론도 이 대만에서 생산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의 무슨 뭐 장비 규제 반입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예. 그래서 한국은 중국에서 생산 안 하면 한국에서 해버리면 되는 거죠. 한국에서 하면 그렇죠. 된다. 그리고 네. 뭐 언론에 보면 50조를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뭐 다 이제 그 50조는 반도체는 4년에서 5년이면 감가상각을 다 해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감가상각을 다 한 거고 그 사이에 투자했던 게 그렇다는 얘기고 감가상각은 얼마였냐? 예. 그걸 물어보면 그거는 이제 50조라는 건 조금 뭐 과장이 심한 거고. 예.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이게 한국이 거기에 생산 안 하면 이제 죽냐 이런 건데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런 조치들이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디램이나 낸드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는 문제도 생깁니다. 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공급이 그렇죠. 줄면서 그렇죠. 아,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미국에도 결코 만약에 그런다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발의 오줌이라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아까 네. 그 이전에 조금 회복세가 얘기하셨지만 그 약한. 이유는 네. 지금 중국에서 그 DDR4, 5의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예. 가격이 뭐 80%씩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HBM에 많이 포션을 넣느라고 웨이퍼 투입량을 상대적으로 줄였고 삼성은 상대적으로 그게 조금 약하기 때문에 DDR 비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삼성이 이번에는 가만 앉아가지고 이 DDR의 가격 폭등에 수혜를 입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게. 이주환 박사님은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한테만 딱 이런 겁니까? 이거 미국이 장비 반입 규제를 다른 뭐 대만 TSMC는 영향을 안 받나요? 우리한테만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기업명이 언급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이렇게 3개사를 예. 인텔까지 언급했고요. 예. 근데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중국 생산 비중이 워낙 높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전체 생산 캐파 금액으로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프리미엄 제품들 다 한국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든 하이닉스는 그런데 어쨌든 웨이퍼 매수 기준으로 예. 물량으로 따지면 SK하이닉스의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40%, 디램 40%에서 50% 가까이 되고 예. 낸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본지는 다 이제 청주에 있지만 그 인텔의 사업부 인수한 SSD 관련된 낸드 쪽이 다렌에 있기 때문에 다렌. 이쪽 부분이 또 사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 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램은 아예 없고요. 낸드만 지금 중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충격이 좀 적은 부분도 있긴 한데 어떤 기본적으로 2022년 10월에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네.
사실은 그때 보면 정확한 이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예. 로직 제품 같은 경우는 16나노, 14나노 이하 기술, 낸드 같은 경우는 128단 이상, D램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의 그 기술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는 이미 중국에 반입할 수 없다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조치인데 예. 여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유예 기간을 줬던 거죠. 유예 기간. 그래서 이걸 건별로 심사하지 않고 연간 단위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한번 허가를 받으면 이제 1년 동안은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너네도 유예 조치가 끝났으니 건별로 허가를 받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중국 하이닉스 공장에 아는 분이 있어 얘기를 해보면 사실 그냥 유예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장비 반입에 문제가 없냐 할 때 굉장히 이미 많은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허가를 해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제는 아직 훨씬 더 그게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3년 전 얘기잖아요. 제가 방송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공장 유효기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중국 공장을 질서 있는 엑시트하는 플랜을 만들어라. 그래서 유예기간 동안에 최대한 중국 비중을 낮추지 않으면 예. 언젠가는 중국 공장은 제대로 가동할 수 없다. 여긴 제대로 제대로 제품 만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중국에서 생산 캐파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죠. 지금 대만의 TSMC도 중국에 공장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래서 대만은 이번에 빠졌는데요. 그럼 예. 빠지려고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제시하는 것은 10나노대. 요건데 10나노. 그 TSMC가 난징에서 하고 있는 건 28나노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재 리스트가 빠진 거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고급 사양을 만들기 때문에 예. 그걸 포커스해서 이제 이번에 규제를 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고급 사양이라고 하지만 이걸 유지하는 데는 장비가 필요할 텐데 만약에 장비 규제가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 공장은 점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규정 얘기하는 걸 보면은 현상 유지는 가능한데 증설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는 장비 못 갖고 들어간다. 그럼 이론상으로는 이건 이제 그 뭐 점점 노후화되면 그냥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가는데 예. 그러나 문제는 이제 바이든 때 아까 이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그게 만들었던 거 트럼프 때 엎었다가 또 엎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3년 남았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이 변화 또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가 그러면 한국이 왜 거기가 자꾸 생산을 하냐 예. 한국에서 하지 그러는데 그만큼 생산 조건이 좋다는 거죠. 그쪽이 돈이 되기 중국이?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놓고 보면 그걸 그냥 뭐 다 그 스크랩해서 치우는 것이 맞냐 그렇게 보는 건 아니겠고 공장은 보조금 많이 주는 데 짓거나 관세 많이 때리는 데 짓는 게 아니고 시장이 있는 데 짓는 거죠.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 그렇죠. 있기 전 세계에 때문에 그리 갈 지금 수밖에 없다. 반도체에 뭐 디램이든 낸드든 최대 수요지가 지금 중국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시장을 전략적으로 잘 봐야 이제 되는 것이고 미국의 장단에 같이 춤만 춘다는 것이 반드시 능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통제를 하면 그 공장을 제대로 계속 가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디램 가격이 그러면 우리는 그럼 그 하이닉스나 삼성의 공장을 스크랩 해버리겠다 지금. 그러면 디램의 뭐 한 30~40%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디램 가격이 80%가 아니라 800%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공급망을 잘못 건드리면 이건 자꾸 커지게 되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국지적인 걸로만 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약간 블로핑을 섞어서 우리는 그럼 내년도에 이 하이닉스 공장하고 예를 들면 이 삼성의 공장을 그 생산을 중단하겠다, 중단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디램 가격, 프레시 가격 다 폭등하는 일이 생기죠. 네, 그러네요. 과연 앞으로 결국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반도체 장비 규제 외에 또 중국에서 나온 뉴스죠. 월스트리트전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알리바바 신형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이 신형 AI 칩이 실제로 엔비디아 H20을 위협한다 또는 대체할 만한 이 정도 성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나요? 알리바바의 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스펙이나 이런 비교 자료들이 많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캠브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주제 때 말씀드리고 알리바바보다 일단 화웨이의 어센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어센드 910 C와 D 시리즈까지 나왔거든요. 화웨이요. 화웨이 네. 제품인데 C와 D 정도 갔을 때 이미 H200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D까지 간 거면 아마 H200보다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이 나타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직도 블랙웰 칩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전 세대인 호퍼 칩의 기본 사양은 이미 넘어선 것 같이 보이고 있고 근데 알리바바의 제품 같은 경우 아직 사실 그런 구체적인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뉴스로만 이 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엔비디아가 그냥 급락을 한때 했잖아요. 그거는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알리바바 칩이 엔비디아의 성능을 넘어가는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중국이 그거 발표하는 날, 그 전날인가에 앞으로 중국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의 50%는 국산으로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50% 그렇죠. 절반을 국산으로 그렇죠. 쓰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은 뭐 90%를 이제 엔비디아 걸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중국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 제품을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알리바바 거든 뭐든 성능이 낮든 높든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한 500억 불 정도 AI 시장이라고 하는데 칩 시장이 거기에 이제 기존에 먹었던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 때문에 빠진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위협보다는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이제 손실의 가능성을 그걸 시장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보다는 AI 칩. 이 알리바바 AI 칩을 중국 회사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한 거죠, 이거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알리바바 칩을 TSMC에서 제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 행정에서 나오는 이제 추가 조치가 중국 기업들은 TSMC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TSMC 쪽에 압력을 넣은 상황이라서 그전 화웨이는 이미 몇 년 전이 됐었고요. 화웨이를 제외한 기업들은 그래도 TSMC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작년 11월 이후로는 이제 그것마저 막힌 상태라 사실은 아주 작은 기업들은 아직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이제 알리바바, 화웨이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TSMC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결국에는 중국의 로컬 파운드리 이용해야 되는 파운드리 거고 회사. 지금 중국 로컬 파운드리 중에 가장 이제 기술도 앞서 있고 캐파도 큰 게 SMIC라는 기업. 지금 삼성전자 바로 밑에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에 신형칩을 만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파운드리 중국 파운드리 회사가 삼성전자를 계속 추격하는 이 꼴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뭐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이제 이게 SMIC가 쿼드루플 패터닝을 갖고서 이제 7나노를 하고 5나노를 이제 뭐 샘플을 만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알리바바가 신형 칩을 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알리바바는 중국의 제일 큰 플랫폼 기업이고 또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칩들은 그게 뭐 이제 칩을 만드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최대 수요자가 만든 칩은 이것은 수요 규모도 클 뿐더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쓰면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빨리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TSMC의 그 거대한 공장의 일부분으로 뭐 대충 신경 안 쓰고 만들어준 그거에서 SMIC가 되면 이건 굉장히 큰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SMIC가 집중적으로 이 회사를 지원했을 때 이 칩의 성능 개선이나 수율 개선이나 이런 것에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요가 같이 맞물린 이제 제품 개발 그리고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이 생산에서의 이제 뭐 새로운 기회, 뭐 우대 조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리바바에 어떻게 보면 주가에 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기술 수준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엔비디아의 H20을 뭐 아직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성능을 그걸 쓰는 알리바바 스스로도 지금 그걸 쓰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빅테크들이 그런 제품을 쓸 때 문제는 없을까요? 자국 제품에 뭐 국산화 때문에 계속 쓴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올해 초 2월에 있었던 딥시크 충격이 있는데 아론 충격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충격이 두 가지인 거였어요. 하나는 알고리즘에 대한 충격. 물론 그건 추론 쪽에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픈 AI에서 쓰는 것 같이 학습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모델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추론 성능만 놓고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충격이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사실은 엔비디아의 가장
최고성능 칩을 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저가의 엔비디아 칩을 쓰고 일부는 화웨이 칩을 써서 구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엔비디아가 가장 비싸게 파는 칩이 있어야지만 좋은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하드웨어의 성능보다 알고리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충격이었던 건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객이 지금 직접 설계를 하고 본인이 사용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제조자가 되면서 예. 이럴 경우에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점을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한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SMIC가 만들게 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7나노가 안정적, 5나노가 이제 도전적으로 챌린징할 수 있는 수준의 최고 수준인데 네. 자 5나노로 양산을 성공했다고 했을 때 2나노로 만드는 TSMC에서 만드는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5나노와 2나노의 차이는 뭘까? 결국에 전력 소모하고 스피드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로 구성했을 때 최종 AI의 전체 퍼포먼스에서 성능, 속도나 전력 소모에서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상태로 써야 된다라는 한계는 있는 것이고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족한 하드웨어 부분들을 알고리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그걸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응전할 거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요. 예. 그래서 지금 100% 성능 분명히 못 낼 거고요. 하드웨어 한쪽이 전륜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당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보충을 하겠다라는 것이 중국 쪽의 전략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회사가 캠브리콘 테크놀로지라는 중국의 스타트업입니다. 10년이 채 안 됐다는데 예, 반도체 전문 설계 기업 최근 주가가 정말 급등을 해서요. 중국판 뭐 엔비디아 이런 정도로 불린다는데 전병 소장 이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어떤 회사예요, 이게? 그 중국 과학원 출신의 형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예. 뭐 한 10년 가까운 시간 중에서 9년까지는 뭐 헤맸었고요. 그래요? 최근 이제 한 1년 사이에 이게 흑자 전환, 그다음번에 성능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1년 반 만에 주가가 12배 올랐고 금년 들어서 5배 올랐어요. 근데 거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회사의 최대의 그 기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H20을 수출하지 마라. 엔비디아 H20. 그렇죠. 그걸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중국으로서는 대안을 찾다가 보니까 국산 칩을 써야 되는데 거기 1번이 하웨이 칩이고 2번이 이제 캠브리콘 한우지 겁니다. 예. 근데 하웨이도 이게 생산에 뭐 문제도 조금 있고 이래가지고 물량이 충분치 않아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 꽁 대신 닭이라고 이 회사 거가 하웨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일부 성능이 더 뛰어난 것도 있지만 이게 성능을 맞춰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형 CSP들이 이 캠브리콘의 그 AI 칩을 이제 사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금년 상반기에 며칠 전에 나온 실적이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3배가 늘었다. 43배.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 회사의 기술력보다는 그런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응 과정에서 네. 꽁 대신 이제 닭이 이게 용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이 뭐 아까 알리바바 얘기를 하셨지만 그 중국에 AI 칩 6마리의 용이 있어요. 6마리야. 이건 이제 주로 AI 칩만 설계하는 회사들이죠. 그 회사들에 비하면 알리바바는 사실은 조금 밑에 있는 회사고 그 6개 회사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캠브리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돈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 예. 그리고 이제 주가가 그렇게 폭등하는 이유는 중국이 한 500억 불 정도 이제 시장인데 AI 칩 시장이 그 50%를 이거를 이제 국산을 쓰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매년 중국의 지금 AI 칩 시장이 50%에서 100% 커져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금년에 한 250억 불, 내년에 500억 불 시장이 생기는데 거기서 캠브리콘이 10%만 먹는다. 그러면 이제 50억 불을 이거를 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진이 보면은 지금 한 40%인데 아마 제대로 되면은 이게 60% 이상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 그 수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가 선반영한 거죠. 앞으로도 그러면 이 국산화 50% 룰이 계속 적용이 되면 매출 급증을 좀 그렇습니다. 이거 무섭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캠브리콘이지만 이게 너무 이제 주가 고평가돼 있다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6마리 용 중에서 상장된 게 2개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 하이공이라고 하이, 예, 공? 예.
그 하이공 테크놀로지라는 2개 회사고 나머지 4개 회사는 아직 비상장이에요. 네. 근데 이 회사들이 아마 그 커추왕반 테크놀로지 보드에 아마 금년 또는 내년 거기에 상장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네. 아마 이 캠브리콘도 홍콩에 아마 2차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돈이 이제 왕창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그거 갖고 또 R&D하고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에는 제2, 제3의 캠브리콘이 아마 1년 반 사이에 아마 두서너 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제2, 제3의 캠브리콘을 찾아라. 자, 역시 시장이 무섭군요. 지금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따라 추종하겠다는 게 미국의 왜 AMD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성능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런 때는 그렇게 주가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막대한 시장에서 그 먹을 수 있는 중국 회사 뉴스만 나오면 주가가 좀 출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력은 그렇게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을 능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팔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출렁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럼 중국 기술? 결국에 기업이 클 수 있느냐는 이제 매출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술력이 좋다고 매출이 증가하지 않거든요. 아, 기술력만 좋다고 해서 고객이 있어야지 매출이 증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MD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체 칩은 사실은 본인이 쓰기 위한 칩들이고 대부분 경우 3자 배정으로 물량이 나오는 물량들이 아니고요 대부분. 그다음에 본인들의 서비스에 특화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고객이 바로 직접 산다고 해서 딱 만족할 만하게 쓸 수 있는 칩들도 아니고 엔비디아 이제 범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칩들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성능이 조금 좋든 비슷하든 사실은 시장에서 고객들의 선택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 그렇지만 중국 기업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지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중국 내수 시장을 미국에서 정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하고 성장률은 가장 빠른 중국 시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 그러니까 정말 성장이라는 것들이 그냥 담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이 돼 있는 거라죠.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뭐 다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성능 더 좋다는 칩이 나왔을 때 그다지 추격을 안 받지만 중국에서 뭔가 하나 뜨면 지금도 중국의 지금 매출이 1분기, 2분기 발생하지 않아서 실시간에 우려가 많았고 그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랑 가장 큰 시장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리스크를 사실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캠브리콘의 매출 성장의 1등 공신은 전병수 소장님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엔비디아 H20 수출 못하게 하니까. 그럼 기술을 막으면 막을수록 중국은 계속 자체 독립적인 기술 개발에 결국 투자를 많이 하고 에너지를 쏟을 텐데 그러면 계속 좋아지는 겁니까 중국 기술은? 그래서 제재 역설이 있죠. 그래서 제재 역설. 2021년 이후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했는데 중국이 제재받은 모든 상품에서 5년 만에 전부 세계 1등을 했어요. 아, 제재받은 그래서 상품. 이제 이게 아이러니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고수는 뭐냐 그러면 뒤에 오는 놈 발걸어 넘어뜨려가지고 못 따라오게 하는 게 고수가 아니고 감히 이제 뒤에 따라오는 놈이 고수를 못 따라가 할 정도로 앞서 나가야 된다. 포기하게끔 만드는 게 답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장비를 제작하고 서비스를 제작하고 제품을 제작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그냥 발걸어 넘어뜨리는 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세미컨덕터가 아니라 슈퍼컨덕터로 슈퍼컨덕터. 그렇죠. 그리고 컴퓨팅이 아니라 퀀텀으로 가야 미국이 진짜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뭐 14나노, 7나노, 5나노 그거 이제 실험에서 다리 걸어 넘어뜨려서는 이건 미봉책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저것은 감기 들었다고 그냥 감기약 자꾸 먹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기관지를 어떻게 스트롱하게 만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 인텔이 부도난 상태고 뭐 이런 정도로 가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없는데 뒤에 따라오는 놈을 자꾸 뭐 이게 기술이나 장비든 제재 한들 근본적인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의 어떤 정책의 미스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억누르고 기술 통제를 한들 중국이 쫓아오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거니까 더 앞서 나가는 쉽지 않은데 그렇게 기술 통제를 하는 와중에 제일 걱정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미중의 이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기회도 있고 또 위협도 있습니다. 지금 장비 수출 제한하는 건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굉장히 시장이 커지면 우리는 기회이기도 하는데 이주환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워낙에 많은 뉴스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기회, 어떤 위협이 될까요? 지금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면서 지금 올해 그렇죠.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제품은 사실은 중국으로 가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미국의 테크 기업으로 가서 사실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많은 카드를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영향을 받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중국 내수용으로 가던 H20 제품에 삼성전자 HBM 제품이 탑재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H20에. HBM이 막히게 됐을 때 덩달아 삼성전자 HBM 실적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약 40% 유지하던 HBM 시장 점유율이 올 초에 17%로 급락을 한 것은 결국은 엔비디아가 H20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바로 연쇄적으로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그 사이에 오히려 2위로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는 AI 칩에서 메인 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그런 서비스나 알고리즘 쪽에서 사실 글로벌 레벨에 있는 기업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HBM만 사실 AI 생태계에서 우리가 지금 강자로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포지션인데 그래서 HBM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현 시점에서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오히려 삼성전자 마이너스, 하이닉스 플러스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병 소장님, 이 중국 관련 책도 쓰셨잖아요. 차이나 퍼즐인가요? 네네. 네, 이게 반도체 전략이 담겨 있고 미중 간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1등을 유지할 수 있냐에 관한 그런 해안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반도체에서? 반도체 사이클 한 번 정도, 한 4년 정도까지는 뭐 삼성의 하이닉스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4년 정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AI는 누구도 승자가 없고 AI는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서부에 광산이 발견됐을 때 그게 꽃갱이하고 청바지 장사는 누가 금을 캐든 간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GPU하고 우리 메모리는 HBM이 되든 뭐든 간에 이것은 꽃갱이하고 청바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것이 100개 쓰다 90개 쓰지만 그다음에 가면 200개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중국의 생산에 관한 통제 이슈는 우리가 시장을 90%, 70%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태풍 속에 뭐 찻잔 속의 태풍 이걸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 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은 이것은 회복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그 중국의 생산 장비에 관한 뭐 제한은 주가에 큰 영향이 없다. 생산 장비에 관한 거는 그럼 우리는 이 HBM을 축으로 한 이 메모리 기술을 극대화시켜서 결국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게 아니고.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바로 대폭락시킬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독하게 마음 먹고 오늘부터 HBM 공급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엔비디아 주가 대폭락을 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런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 능력이나 캐파를 너무 낮게 평가해 보는 것은 그건 쓸데없는 자기 비하고요. 예. 이주환 박사님께 짧게 이 아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지금 이제 HBM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압도하고 있는데 이 미래의 전망이랄까 어느 쪽이 더 반도체 시장에서 향후 더 이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정말 HBM에서 캐치업을 할 수 있을지. 일단 현재는 그 반도체 사이클이 말로는 호황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요를 놓고 보면 HBM만 호황이고 HBM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사실상 수요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인 건데 사실은 그래서 HBM의 효과가 현재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압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가 하나의 이제 퀘스천이 되는 거고요. 올해까지는 당연히 엔비디아 칩 수요나 HBM 칩 수요는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이 됐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AI에 대한 투자를 작년이나 올해만큼 할 것인지 성장률이 뚝 떨어질지 이것이 관건인데 최근에 보면 WSTS라는 곳에서 나온 전망자를 보면은 GPU의 시장 전망, 그러니까 GPU만의 시장 전망 아니고 GPU가 속해 있는 것이 로직 IC라는 섹터인데 로직 IC가 작년도 올해는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거의 이끌었어요. 30%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 9%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AI 시장의 성장률도 대폭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는 성장세가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BM에 과연 영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나의 관건이고 HBM 대신에 다른 제품으로 수요로 넘어오게 됐을 경우에 삼성전자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전망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